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온통 폭스바겐 이야기로 시끌벅적한 상태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HTS의 뉴스가 실제로 나오고 주가가 실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쭉 내려가지고 5시 17분쯤 기사를 보면은 폭스바겐 화재 사고, LG 엔솔 배터리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폭을 더 키워가더니 결국에 최저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하필 첫날에 이런 걸 띄운 게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나오고 나서 시간의 거래 반응과 함께 시끄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 아무리 변수가 많다 하지만 신규주에서 이런 변수가 나올 줄은 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규주라면 보통 다른 종목보다는 깨끗해서 상장 초기에 별다른 악재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시간의 거래 악재로 주가가 받아들여져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호재 악재는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 또는 반응을 하지 않냐로 판단하는데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한 개미털기 전략인지 의도적인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이 기사가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반응이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초반에 추세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뻥튀기와 상관없이 지금 주가가 50만원,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49만원에서 마감을 했으며 저 기사가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기사면 출발하고 나서 기관 투자자가 쓸어 담으면서 50만원을 순식간에 회복해서 다시 50만원을 깨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고점을 한 번쯤은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초반에 이 49만원보다 더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또는 50만원 근처까지 갔는데 50만원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49만원 밑에서 거래가 된다 싶으면 그때는 카카오페이처럼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사에 남을 만한 날인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첫날부터 거래대금이 8조 원이 넘었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한 개일 것 같은데 중간 부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늘 어떻게 된 상황인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영상인데 시초가 상태를 보시면 공모가 대비 99%인 59만 7천 원의 예상 체결이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9%면 사실상 더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더블을 만든 주인공이 연기금입니다. 이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카카오페이처럼 LG 엔솔 시초가는 연기금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초가 역시 연기금이 만든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이 연기금이 이전부터 그랬지만 연기금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연기금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이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2배부터 만들며 시작을 하는지 2배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기금은 이런 종목이 상장하면 무조건 어느 정도 담아야 된다. 일정 수준 담아야 된다. 담아야 될 물량이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담아야 되는 물량을 무조건 2배 사는지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왜 무작정 2배부터 시작을 하게 만드는지 그것 때문에 수익을 챙기긴 했지만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카카오페이나 충분히 30% 아니면 그 이하에서도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거 40만원에서 시작을 해도 외국인 매도는 나왔을 것이고 공모주주 물량도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 뻥튀기 때문에 저도 수익을 챙기긴 해서 뭐라 할 순 없지만 중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자, 동시호가 상태 보시면
167만 주 체결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여기 수급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렉이 걸려서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안 되니까 연기금은 잡히지 않고 초반에는 이쪽으로 다시 선이 쏠렸기 때문에 연기금 다른 종목의 수급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14억 이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계산할 필요 없이 그 뒤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처음 갱신될 때, 자, 처음 갱신될 때가 6,600억이었습니다. 동시호가 출발하고 나서 600억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동시호가의 최소 6천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6천억이면은 60만 원에 100만 주가 들어왔다는 것인데, 만약에 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30%쯤에서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라리 낮게 시작을 해서 쓸어 담았으면은 충분히 40만원 근처에 시작해서 50만원까지 올리는 첫날 20% 이상 양봉도 기대해 보거나 이런 관기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시초가가 높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 수급 상태부터 보시면 기관 투자자 쪽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카카오페이 처음에 초기에 수급 보시면은 뭐 둘째 날부터 갑자기 꺾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상장한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있어도 이런 수급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기간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속이 만약 되게 된다면은 초기에 상황이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며칠 동안 하락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쯤은 탈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기관 투자자 수급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붙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탈출 기회는 좋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밥만 먹고 신규주만 본 결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탈출 기회를 주거나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기간에 이런 엄청난 매수에도 잘 안 된 상황보다 잘 된 상황들이 훨씬 많았지만,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한 게 아니라 2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높게 시작했다는 변수가 있어서 참 어려워졌습니다. 최악의 상황부터, 첫 번째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내일 이 악재가 회복되지 않고 50만원 회복되지 않고 초반에 49만원 밑으로 밀려서 49만원을 도저히 회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둘째 날에 오늘 저점을 깨는 장대의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음봉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 매수도 들어오지 않을 때, 혹은 매도가 나올 때는 최악의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한 게 아니라 저점이 어디일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신규주 특성상 2배 뻥튀기 되면 단기 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진짜 심하게 빠진다면 최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 초반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뻥튀기 되고 14만원까지, 23만원짜리가 14만원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급하게 폭락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봐서 쉽게 보이지만 막상 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나온 차트를 보면은 별거 아니네, 나중에 결국에 회복해주네, 크래프톤도 중간에 회복을 해주고 나중에 신고가가 한번 나오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저 공포에 부딪히면은 그 상황을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면 단기간에 한 39만원? 한 37에서 39, 30만원 후반대까지는 열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잘 풀리면 좋겠지만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주가가 잠깐 흔들리기는 한데, 카카오페이처럼 흔들리기는 한데, 흔들리는 도중에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많이 들어와 준다면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까지 많은 종목들이 최소한 탈출 기회를 준 것처럼 이것도 한 번쯤은
최고점을 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기간에 엄청난 수급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시가총액도 100조짜리인데 이건 진짜 엄청난 수급이 붙지 않는 이상 단순 개인 투자자 순매수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며칠 동안은 조단위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급이 약해진다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끊길 것이며 어려워질 수 있는데, 수급이 만약에 빵빵하다면 한 번쯤은 탈출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 초반에 50만 원을 순식간에 돌파하면서 다시는 50만 원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유튜브 초기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일 초반에 떨어지지 않고서 50만 원을 가볍게 회복해서 유지가 된다면, 다시는 50만 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면, 50만 원 돌파해서 순식간에 50만 원에서 거리를 띄우게 된다면, 그때는 카카오페이처럼 힘든 거 없이 단기간에 최고점까지 올려서 그 이상도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무조건 바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카카오페이처럼 좀 골이 깊다면 나중에 본전을 찾을 기회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 변동성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잡은 물량과 악성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서 주가가 잠깐 반짝인다 하더라도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이 깊어지면 안 되고 곧바로 50만 원 회복해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아야지 단기간에 최고점 돌파해서 그 이상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TS에 뜨는 뉴스는 당장 악재로 반응을 한다곤 하지만 악재든 호재든 간에 목적이 있는 뉴스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긴 힘들지만 무언가 불순한 목적이 있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입니다. 시초가 결정도 49만 원보다 훨씬 더 위에서 시작이 되냐, 또는 훨씬 더 아래에서 시작이 되냐, 그거에 따라서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올지 50만 원 회복하기가 힘들지 결정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 내일 상황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들이 많았지만 이왕 상장한 거 증시에 찬물 끼얹지 않고 잘 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